43번을 보겠습니다. 단면도로 모두 만든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이 단면도죠. 네, 4분의 1을 잘라서 왼쪽에는 단면, 오른쪽에는 외부 모양을 나타냈죠. 그래서 한쪽 단면도가 일단 해당하고요. 그리고 파단선을 이용해서 이쪽 구멍 뚫린 부분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도가 해당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을 보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의 도시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 피치원 지름은 가는 일전세선으로 도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바깥 지름은 굵은 실선, 그리고 피치가 있겠죠. 피치원 지름은 가는 일점세선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축의 직각인 방향, 단면 도시할 경우 옆에서 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스프로킷을 이 부분은 이제 정면에서 본 방향이고 옆에서 본 방향이 이렇게 단면도가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 형식으로 단면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을 끼우는 곳이 되고 여기 이제 스프로킷이 서 있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이 끝원이 되겠고 이 끝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 골 부분이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을 다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축이 직각인 방향에서 단면 도시할 경우에는 이 뿌리원도 굵은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맞는 보기입니다. 47번을 보겠습니다. 나사부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1번 수나사의 바깥지름, 호칭지름이죠.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2번 수나사와 앞나사의 골을 표시하는 부분은 굵은 실선이 아니라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가는 실선. 그리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나사부는 파선으로 그려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을 보겠습니다. 배관도의 치수기입 요령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을 보면 각 기계 입구 중심에서 중심까지 길이로 표시하고요. 호칭 지름은 관선 밖으로 지시선을 끌어내서 표시합니다. 설치 이유가 중요한 장치는 단선 도시 방법이 아닌 복선 도시 방법을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단선 도시 방법은 설치가 중요하지 않은 간단한 부분을 단순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설치 이유가 중요한 장치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복선 도시 방법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을 보겠습니다. 스퍼기어를 축 방향으로 투상할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입구던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고요. 피치원은 가는 일점세선으로 그립니다. 입뿌리원은 파선이 아니고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가는 실선. 그리고 한 쌍의 기어의 입구던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맞물리는 한 쌍의 평기어에서 모듈이 2이고 일수가 20, 30일 때 평균 거리, 중심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어가 중심 거리, 이 거리를 물어봤죠. 여기서 D는 MZ라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기어 일수라고 해서 A라는 기어와 B라는 기어의 D를 구해보면 DA, 피치원 지름은 모듈 2 곱하기 20이니까 4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 B는 모듈 곱하기 일수 30이니까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지름은 40인데 지금의 반지름은 20이 되겠죠. 40이니까. B의 지름은 60인데 반지름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중심 간의 거리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풀러도 되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53번을 보겠습니다. 코일 스프링의 제도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중이 걸리지 않은 무하중 상태로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 안에 기입하기 힘든 사항은 요목표에다가 표시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죠. 옳은 보기입니다. 3번 중간 부분을 생략할 때는 1점세선으로 긋습니다. 파단선이 아니라 1점세선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5번 단서가 없는 한 모두 오른쪽 감기로 도시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축을 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긴 축은 단축해서 그릴 수가 있고요. 길이는 실제 길이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축은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을 절단해서 단면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축은 일반적으로 절단해서 단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보기는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베어링 호칭 번호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잘못됐네요. 6203에 ZZ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2번이 Z죠.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ZZ가 뜻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62번은 호칭 계열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03은 안지름 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여부의 보조 기호는 아래에 보이는 이 베어링 보조 기호를 나타냅니다. 네, 문제에서는 Z를 그냥 물어봤네요. 그래서 한쪽 실드 부치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실드 부치 56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베어링 호칭 번호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호칭 번호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보조 기호 중에서 실드 부치, 기미를 요구하는 부분에 실드 부치를 하는데요. 이 실드 부치 기호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테이너 기호가 없음 부위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58번을 보겠습니다. 외부 형상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의 정보까지도 표현해서 물리적 성질 등을 계산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모델이 솔리드 모델이겠죠. 와이어 프레임 모델과 서피스 모델, 솔리드 모델의 차이점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와이어 프레임 모델은 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피의 개념 또는 질량, 무게의 개념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겠죠. 서피스 모델은 겉껍데기만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의 각 선을 면이 천장만 덮어주고 있다고, 표면만 덮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내부 구조 또는 물리적 성질, 무게나 질량 등은 또 나타낼 수가 없겠죠. 외부 형상만 와이어 프레임 모델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발전한 게 바로 솔리드 모델이죠. 솔리드 모델은 서피스 모델의 껍데기만 있는 뿐만 아니라 안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래서 질량과 무게까지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은 모델링이 바로 솔리드 모델링. 이 세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감사합니다.